안녕하십니까. 저 김무성 대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좋은 봄날 우리 국회를 찾아주신 손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심인재 의원께서 모처럼 아주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세미나를 여시는데 여기서 어떤 좋은 대안이 나오면 국회에서 적극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오늘 정책 세미나는 글로벌 시대에 세계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우리의 기술인 플라즈마 기술의 산업화에 대해 각계의 전문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플라즈마 기술을 활용한 창조 산업 개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토론을 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다음은 심윤조 의원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열리는 플라즈마 기술 관련 세미나에 이렇게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 관련 부분에 종사자 또 전문가뿐만 아니라 또 강남에서도 많은 분들 와주셔서 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일찍이 뵀지만 정말 오늘 하루 바쁜 일정을 보내시는 서청원 대표님 이렇게 임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갑은 부의장님 또 원유철 정책위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고요. 정말 플라즈마 기술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산업에 접목하고 그것을 필요한 입법 지원을 하느냐 하는 것이 오늘 세미나 주제가 되겠습니다. 특히 입법정책연구원을 저희 강남 제 지역구에 세워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정진용 입법정책연구원장님께 각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하루 정말 우리 앞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그래서 창조 경제를 실현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진용 글로벌 입법정책연구원 이사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 사단법인인 글로벌 입법정책연구원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정진용입니다. 먼저 국민의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우리 연구원이 정책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 지원을 아껴주신 많으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평소 저는 자원의 빈국인 우리 조국이 유례없는 압축 성장으로 선진국 대열에 올라갈 수 있었던 제일 큰 원인은 전력을 포함한 에너지 산업의 적극적 육성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경제 성장의 동맹인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개발이야말로 우리 국가가 추구하고 있는 창조 경제의 핵심 가치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 경제는 저성장 시대에 진입하고 있고 대한민국도 여기에서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미래 성장을 위한 새로운 먹거리 창출이라는 아젠다를 가지고 진행될 오늘 정책 세미나는 세계적 트렌드를 확인하고 낡고 불합리한 법 때문에 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문제를 발견해서 변화와 미래의 과제에 대한 우리의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내배 기분 여러분, 우리 글로벌 입법정책연구원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이 어려운 시대를 극복하는 새로운 입법정책을 연구해서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마중물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애정과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바쁘신 시간 이 자리를 빛내어 주신 내외 기분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환영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특별히 축사를 해주실 저의 공직생활 중 직접 모셨던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님, 정갑윤 국회 부회장님, 김한표 의원님, 원희철 의원님, 그리고 문제도 산자부 차관님, 박규 한전 부사장님, 세미나를 공동 주최해 주신 시민조 의원님께
마음을 다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플라즈마 여러분 아시는 분들 몇 분 됩니까? 여기 전문가들 계시지만 저도 이거 축사해달라는데 야, 이 플라즈마가 뭐지? 그리고 한참 제가 들여다봤더니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셰일가스를 채굴하는데 그동안 물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환경 오염이 대단히 나쁩니다. 또 물 부족 국가는 그런 그 셰일가스를 채굴하는데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근데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어요. 물을 안 쓰고 셰일가스를 채굴하는 그런 기술을 대한민국 최초로 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부존자원 없는 국가가 살아갈 길은 창조경제 이런 걸 통해서 나라를 부강시키는 수밖에 없는데 이 기술을 개발한 것 가지고 이제 현재 이 기술은 어디까지 왔고 우리가 어떻게 미래에 이것을 수출을 통하거나 국내에 어떻게 이용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오늘 세미나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대단한 거죠. 대단한 기술을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라든가 아르헨티나라든가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데는 물이 부족해서 그런 가스 채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오늘 전문가 여러분들 좋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추구하는 창조 경제를 통해서 국가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하는 오늘 기반을 다지는 세미나다. 축하드리고 간략하게 인사에 가름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계속해서 다음은 정가윤 국회 부의장님께서 나오셔서 축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이 플라즈마 사업에 대해서는 뭐 이미 보니까 참 훌륭한 분들 많이 오셨네요. 특히 우리 발전 관련 회사에 계시는 분들 많이 오셨는데 우리 후배도 많이 오셨는데 정말 이거는 정말 우리가 뭐 1970년대부터 이 플라즈마를 우리가 이용해 왔는데 그 이후에도 우리가 여러 방면에서 플라즈마에 대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상용화가 좀 힘들었죠. 상용화가 첫째 상용화가 힘든 이유는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선 이 실험 도구 뭐 이 고액 실험 도구 등 여러 가지 난제들이 참 많죠. 또 그리고 또 전문가 양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아마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서 앞으로 이 상용화의 길을 열 수 있도록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의 문제도 차관님도 오셨는데 여러분이 의논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정말 앞으로 우리 창조 경제를 실현해 가는 과정에 플라즈마 산업이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시면 저도 그 국회 부의장으로서 우리 정책 입법하는데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님 여기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예,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먼저 축하드립니다. 제가 평소 존경하는 우리 심윤조 의원님께서 오늘 뜻깊은 정책 세미나를 하신다고 해서 달려왔습니다. 심윤조 의원님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당의 외교통일 정책조정위원장을 하시고 또 재외국민위원장을 하시는 새누리당의 정말 보배이십니다. 그런데 플라즈마 기술과 관련된 세미나를 하셔서 언제 또 이런 것을 공부하셨나 싶었더니 글로벌 입법정책연구원이 지역구 강남에 계시더라고요. 평소에도 이 지역구 사랑이 너무나 뜨거우시고 강남 사랑이 뜨거우신데 역시 우리 심인조 의원님 아까 강남에서도 많이 오셨는데 우리 강남 출신 우리 심인조 의원님 새누리당의 보배고 대한민국의 보배신데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축하드립니다. 이 플라즈마 기술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더 기술 대국이 되고 또 창조 경제를 만들어내고 또 경제 대국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정책의장으로서 우리 오늘 훌륭한 선생님들께서 주제 발표도 하시고 토론도 하시는데 오늘 도출되시는 좋은 정책은 우리 새누리당의 정책위에서 잘 받들어서 좋은 정책으로 만들도록 함께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유철 정책위원장님이셨고요. 다음은 국회 산자위원회 위원이시면서 새누리당 위원이신 김한표 의원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처럼 바쁜 날 축사도 간단하게 했습니다. 우리 심윤조 의원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제 친구입니다. 친구 잘 되는 모습을 꼭 보고 싶은데 많은 분들이 개인적인 칭찬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새로운 햇불 아래 다시 모일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마이크로웨이브 토치가 켜지는 날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마이크로웨이브 플라즈마의 토치는 아마 대한민국을 새로운 과학적 시대로 이끄는 그런 중요한 기침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원자력 발전이라든지 다시 말씀드리면 우라늄 핵 원자력 때문에 지금 많은 국민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고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에 국민 안전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떠오른 이 점에 마이크로웨이브 플라즈마 토치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재염도 하고 또 산불이라고 하네요. 비싼 연료도 필요 없고 크게 대규모 송배전 시설도 필요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전이 되게 되면은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발전 시스템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살아갈 먹거리는 결국 마이크로웨이브 플라즈마를 통한 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 접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진용 우리 글로벌 립업 연구원장님 또 우리 심윤조 형님 그다음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다 건강하시고 오늘 좋은 세미나 되기를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한표 새누리당 위원님이셨고요. 다음은 산업통상자원부 문재도 차관님의 축사가 있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행사를 주최해 주신 우리 심윤저 의원님,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서 함께 하셨던 우리 서청원 최고위원님, 또 우리 정가변 부의장님, 원유철 정책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글로벌 입법정책연구원 정진용 이사장님, 그리고 플라즈마 기술 및 산업에 대한 열정과 애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내 기빈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을 모시고 플라즈마 기술과 산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에 참석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는 현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일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신산업의 중심축으로서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산업 육성과 보급 확산을 위한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매우 강합니다. 특히 지난해 제4차 신재생 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적으로 정부가 추진할 신재생 관련 시책을 제시한 바가 있고 이를 통해서 현재 3% 수준에 불과한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을 2035년까지는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생각입니다. 특히 태양광과 풍력과 같은 전통적인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국내 여건에 적합한 신재생 에너지원을 발굴하는 노력을 더욱 경주해 갈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플라즈마 기술을 활용한 폐기물 가스화 발전이 갖는 의미는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백락상마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천리마를 구해오라는 초나라 왕의 명을 받은 백락이라는 사람이 장터에서 소금 수레를 끌고 있던 명마를 알아보고 잘 먹이고 훈련시켜 천리마로 키워냈다는 말에서 유래한다고 합니다. 플라즈마 기술을 활용한 폐기물 가스화 발전도 그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고 업계, 학계, 정부가 합심해서 노력을 한다면 우리나라 신재생 에너지를 대표하는 천리마로 반드시 육성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이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세미나가 이러한 발걸음의 큰 시작점이 될 것으로 저는 반드시 확신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문재도 차관님이셨습니다. 이어서 한국전력공사 박규호 부사장님의 축사가 있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먼저 저희 조한익 한국전력 사장께서 오늘 축사를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지난 그 VIP의 남미 순방에 이어서 우리 한국전력에서 요르단에 560만 킬로와트 내연 그 발전소 준공식이 어제 압둘라 국왕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행기로 오시고 있어서 제가 대신 이렇게 축사를 드리기 때문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장님의 축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플라즈마 기술 산업화와 관련한 포럼 개최를 축하드리면서 이를 기회로 에너지 신기술과 신산업을 중심으로 창조 경제를 실현할 에너지 성장 동력 창출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귀한 행사를 주관해 주신 심윤조 의원님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또 참석하셨다가 가신 여러 의원님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문재도 차관님을 비롯한 여러 귀빈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에너지 자원의 무한 경쟁이면서 에너지 자원의 한정 시대이기도 합니다.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 일어난 혁신의 물결로 기술, 산업,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과 미래 먹거리가 창출되는 제6의 물결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잘 읽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이끌어 나간다면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에너지 분야의 경우 기술관, 산업관, 융합을 통해 다양한 부가가치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 핵융합연구소에서 개발한 마이크로웨이브 플라즈마 기술을 에너지 산업에 적용 가능한 상용 기술로 만들기 위해 전문가들이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열린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전력도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에너지 혁신의 중심에서 유연한 사고로 순발력 있게 움직이고 있으며 에너지와 산업 전반의 기술 역량을 한데 모아 국가 성장 동력과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논의되는 플라즈마 기술도 국가적 차원의 미래 전략 기술로서 활용되기를 바라면서 이 자리가 에너지 넘치는 소통과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정책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유석재 국가핵융합연구소 부소장께서 플라즈마 기술의 현황과 미래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플라즈마 기술이라고 하는 이 낯선 어떤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이런 자리에서 플라즈마 기술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심윤조 의원님 그리고 정진영 이사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플라즈마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이제 낯설은 이제 용어로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텐데요. 사실은 그렇게 낯선 것이 아니고 굉장히 이제 가깝게 여러분들이 플라즈마를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특별히 이제 겨울에 정전기 반짝반짝하는 그런 거 있죠. 그게 바로 이제 대표적인 플라즈마가 되겠고요. 이렇게 이제 알게 모르게 이제 플라즈마를 굉장히 가까이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제 가정에서 이제 플라즈마를 많이 사용하시는 게 형광등이 되겠습니다. 형광등이 대표적으로 우리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플라즈마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 플러그를 꽂았다 뺐다 할 때 이제 번쩍번쩍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반짝거리는 그게 이제 바로 플라즈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이제 가깝게 이렇게 여러분들의 생활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 말 자체가 이제 이게 에어레어로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낯설게 보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1920년대 이전에는 플라즈마란 말이 만들어진 게 1928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졌는데요. 그 이전에는 그냥 전기 방전 이렇게 칭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플라즈마의 기술이 뭔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소개해드리고요, 간략하게. 그리고 또 하나 이 플라즈마가 어디에 활용이 되고 있고 현재는 그리고 앞으로는 어느 분야에 미래에는 어느 분야에 활용이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국가핵융합연구소는 이 플라즈마를 활용을 해가지고 미래의 에너지인 핵융합 에너지를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또한 이 플라즈마 기술에 대해서
산업적으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연구를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플라즈마 기술 현재의 모습과 그 앞으로 미래에 어떤 분야로 이 플라즈마가 적용될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즈마는 이렇게 그 제4의 상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얘기할 때 보면은 물질을 구성한 입자들이 존재합니다. 그 입자들이 어떻게 운동을 하느냐 하는 활동성에 따라서 고체, 액체, 기체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얼음 같은 경우에는 이 거의 정지되어 있는 상태 그 입자들이, 그리고 그 액체 같은 경우는 그 입자들이 조금씩 저희들이 가열을 하면 에너지를 받아서 움직이는 상태가 되겠고요. 이걸 더 가열을 하면은 좀 더 자유롭게 활동을 하게 되는 기체 상태가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좀 더 에너지를 넣으면은 그 이온하고 그 주변에 돌고 있는 전자가 분리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요. 그래서 플라즈마를 우리 학술적으로 정의할 때는 전기를 띤 입자들이 모여 있는 기체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걸 제4의 상태라고 이렇게 칭합니다. 그런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플라즈마는 우리 생활에 우주 전체로 볼 때 굉장히 가깝습니다. 왜냐하면은 우주의 99.9% 이상이 다 플라즈마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번개, 그다음에 오로라라든가, 그다음에 좀 더 가깝게는 그 태양이 바로 플라즈마로 구성되어 있는 플라즈마 덩어리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것 같이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에 보면은 플라즈마로 직간접으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노트북이라든가 텔레비전이라든가 뭐 기타 많은 부분이 있는데요. 최근에 와서는 여기 계신 이제 여성분의 얼굴에 이제 기미를 제거한다든가, 또 연예인들이 그 치아를 깨끗하게 하얗게 하기 위한 치아 미백이라든가 이런 쪽, 그 다음에 우리 신사분의 신발, 구두, 그러니까 운동화라든가 이런 이제 접착을 할 때 환경 규제 때문에 그 예전처럼 그런 접착제를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플라즈마 처리를 해서 그 환경 규제 안에 아주 최소한의 접착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 플라즈마의 산업적 활용도 또 우리 일상생활 활용도가 매우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플라즈마들이 어떻게 이제 그 발전이 되어 왔는가 이렇게 것을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이쪽 Y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이쪽은 높이 올라갈수록 현재 시점에서 볼 때의 플라즈마 기술의 그 어느 정도 발달된 정도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좀 덜 발달되어 있고 조금 중간, 그다음에 아주 매우 발달된 그런 거고요. 요 X축은 과거, 그러니까 이걸 개발 시작한 시점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이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플라즈마가 표면 계지나 신소재 개발 쪽에서 이제 시작을 했고 지금 굉장히 산업적으로 이거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반도체 산업, 디스플레이 산업이 발전을 하면서 플라즈마의 전성 시대를 이룹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플라즈마 반도체 제일 국가답게 이 플라즈마가 그것을 견인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에서 이제 기술이 이제 포화가 되니까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이제 적용을 시작한 게 바로 오늘의 큰 그 주제인 거인 그 플라즈마로 신재생 에너지 또는 신에너지를 개발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해 갖고 저희 이제 핵융합 에너지도 여기에 포함되게 되겠고요. 태양전지를 만든다든가 오늘의 주 주제인 그러니까 플라즈마 석탄 가스화를 하는데 이게 플라즈마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삶의 질이 점점 좋아짐에 따라서 플라즈마에 의한 환경 문제 또는 환경에 여러 가지 이제 한계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쓰레기를 어떻게 버리느냐, 뭐 기타 등등의. 그래서 이제 물, 공기, 토양, 그다음에 우리의 이제 산업 쓰레기, 폐기, 뭐 생활 쓰레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친환경적으로 할 건가 이런 데 대한 이제 플라즈마가 적용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이후에는 암 치료라든가 이런 이제 의료 기술에 접목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주 항공 쪽에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접목이 되어 있지만 아직은 시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얼마 전에 그 해왕성 쪽으로 가 있는 저기 로켓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 플라즈마 연료를 사용을 해서 플라즈마 추진체를 사용해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나로호에 쓰고 있는 이제 액체라든가 고체 연료로서는 우주 여행을 하기 어렵고, 그때는 플라즈마 연료를 사용해서 가야 되는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와서 이 플라즈마를 농업 및 식품 쪽에 이제 활용하는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VIP께서 이제 농업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시면서 이 플라즈마 기술이 거기에 대한 또 하나의 이제 농업의 창조 경제의 하나의 견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보고 연구들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그 실질적으로 그런 연구들이 어떻게 되어 있고 산업에 어떻게 적용되는 대한 간단한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표면 처리라든가 뭐 신소재 쪽에는 이런 것 같이 플라즈마에서 용접, 절단, 그다음에 이런 표면 공구를 이제 코팅을 함으로 해서 오래 쓸 수 있게 거의 다이아몬드 정도의 강도를 갖도록 그 표면 처리를 한다든가, 실제 이제 다이아몬드를 만든다든가, 또 여러 가지 그 공업용 세라믹을 만든다든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자동차 산업에서는 이 플라즈마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자동차 엔진뿐 아니라 이 겉에 쓰여지는 여러 가지 이제 재질들에 대해서 플라즈마를 처리를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와서는 이제 그 메르세데스 벤츠라든가 이런 이제 고급 승용차 쪽에서 이 매연가스, 특히 디젤 자동차의 매연가스를 저감하는 그런 기술들에 대해서 플라즈마를 이런 식으로 리액터를 사용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반도체, 이거는 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다시피 저희 나라가 이제 제일 강국이기 때문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실제 반도체 공정의 80% 이상이 플라즈마 공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반도체 산업은 거의 플라즈마 기반의 산업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 태양 자체가 바로 플라즈마 덩어리이고요. 이 플라즈마 덩어리에서 핵융합 반응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빛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핵융합 반응의 이제 메커니즘을 그림을 그린 건데요. 저희 핵융합 연구소에서는 실질적으로 핵융합 에너지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반도체 공정과 비슷한 방식으로 태양 전지를 제조하는 데 플라즈마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가 이제 석탄이라든가 또는 나무, 그다음에 쌀겨, 기타 등등의 이런 바이오 물질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플라즈마를 가지고 가스화를 해서 연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또 연구들이 되어 있고요. 오늘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산업에서 어떻게 산업화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 이봉주 교수님이 상세히 설명해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 저희들은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그 내부에서 이제 개발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스팀 플라즈마라 그래갖고 물을 증기로 만들어서 이제 플라즈마를 만들고요. 여기에 미분탄을 넣어서 이렇게 이제 그 가스화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생활 쓰레기를 가지고, 생활 쓰레기에도 에너지 덩어리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생활 쓰레기를 플라즈마로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수소라든가 일산화탄소 같은 그 굉장히 중요한 가치 있는 그 기체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기타 이제 다이옥신이라든가 이런 공해 물질들은 다 쪼개져 가지고 굉장히 친환경적인 그런 그 소각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남아 있는 고체들은 금, 은, 백금 뭐 이런 기타 귀금속들이 이쪽으로 모여져서 저희들이 이것을 도시 광산이라고 하는 용어로서 이제 산자부에서 이미 많은 지원을 해주신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라즈마를 또 어디에 쓰느냐? 그 이제 그 많은 고민들이 이런 이제 신발에 냄새 나거나 무좀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는데, 여기 보시는 게 이게 바로 플라즈마 그 발생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하면은 냄새도 제거가 되고 소독도 되고 하는 거가 되겠고요. 최근에 와서 이제 공기 정화기가 많은 광고에 등장하는데요. 여기에 공기 정화기 요 번지 집중기 부분이 바로 이제 이 플라즈마 그 기술을 활용해서 만들어진 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우주 공간에서 이 로켓이 이제 움직여 갈 때, 예를 뭐 달에서 이제 화성으로 간다든가 뭐 토성으로 간다든가 할 때는 이런 고체나 액체 연료로 가기는 어렵고요. 이 이제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는 거는 이제 미국 나사 그 항공우주연구소에서 실제 이제 플라즈마를 발생해서 이런 추진 실험을 하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추진체, 그러니까 비행기의 여기 날개의 모습인데요. 예, 그냥 날릴 때는 여기 이런 식으로 와류가 생기면서 그 손실이 많아집니다. 그 비행기에 그러나 이제 여기 표면에 약간 보라색 보이는 게 플라즈마인데 이걸 띄워놓으면은 이렇게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형태가 돼갖고 마찰이 적어져서 에너지를 굉장히 세이브할 수 있다. 거의 40% 이상 에너지를 세이브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항공 우주 쪽에서도 사용하게 되고요. 요게 이제 2000년 이후에 사용하는 이제 그 암 치료라든가 이런 의학에 사용하는 거고요. 요거는 그 적도 지역에 생기는 이제 이유 모르는 어떤 그 염증이 생기는 건데 이거는 우리 당뇨와 비슷해 가지고요. 이거는 그 항생제나 이런 게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잘라내고 또 더 되면 또 잘라내 이렇게 해서 이제 자를 수 있을 때까지 자르다가 이제 생존을 이제 끝내는 그런 좀 어려운 병인데 그걸 이제 플라즈마로 이렇게 3주 치료하니까 메꿔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2달 치료하니까 이게 다 메꿔져 가지고 이게 굉장히 센세이션을 한번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실험용입니다. 이거는 랩에서는 이렇게 이제 생겨 있고요. 또 다른 한 부분이 이제 농업 쪽에 이제 활용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씨앗인데요. 씨앗에 이제 플라즈마로 이렇게 처리를 하면 이 처리 안 했을 때 이제 발화율하고 처리했을 때 발화율이 다른 거를 사진에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 발화율뿐만 아니라 또 이게 발화가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이 새싹들이 굉장히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는 또 우리 그 농업에 대해서 생산성 향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제 이 플라즈마를 활용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플라즈마를 가지고 현재 이제 유기농도 2011년 5월에 그 독일에서 유기농 그 오이 스페인산 오이를 먹고 급성 장출혈하면서 이제 사망한 사람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기농도 안전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됐고요. 그래서 그 화학농으로 키운 거는 농약 장류 때문에 또 문제다 이러고 유기농은 또 이제 그런 슈퍼 박테리아라든가 기타 물질 미생물 때문에 문제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신선한 상태로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할 수 있는가, 소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해서 이제 이 플라즈마를 대안으로 이제 했고요. 요거는 장터에서 사온 이제 그 과일이고 요거는 수돗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형태로 씻은 거고요. 요거는 그것을 이 플라즈마 처리한 물로서 씻고 같은 조건에서 놔둔 겁니다. 한 2주를. 근데 이제 보시면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포장인데요. 요거 지퍼백입니다. 그 가정주부들이 집에서 많이 쓰시는 거기에 이런 식으로 플라즈마를 발생하는 전극을 달아놓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넣어놓고 여기에 플라즈마를 이렇게 키면 이게 이제 소독이 2차 소독이 되고 밀봉 상태 소독이 되기 때문에 보관 기간이 더 오래 갈 수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고요. 요거는 플라즈마 킨 상태를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그 플라즈마는 우리 생활 깊이 곳곳에 이제 많이 쓰이고 있고요. 에너지 부분에서도 또 앞으로 이제 이 여러 가지를 견인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부탁드리는 것은 아까 그 차관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플라즈마가 앞으로 우리나라 창조 경제를 아주 힘차게 끌고 갈 수 있는 그 아주 명마, 천리마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심을 갖고 키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계 최초의 플라즈마 기술을 활용 기술을 개발한 국가핵융합연구소 유석재 부소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큰 박수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이어서 한동대학교 첨단 그린 에너지 환경학과 교수님, 이자 그린사이언스 대표께서 나오셔서 플라즈마를 활용한 미래 창조 산업을 주제로 오늘의 주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좀 전에 유석재 박사가 이제 플라즈마가 무엇인지, 이제 플라즈마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디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셨고요. 사실 이제 제가
2011년까지는 유석재 박사하고 같은 연구소, 국가핵융암연구소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플라즈마 기술을 개발을 해왔고요. 이제 그 개발된 여러 원천 기술 중에서 이 산업화가 가능한, 이제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을 골라서 저희가 이제 산업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1년 3월에 이제 그린 사이언스라는 연구원 창업 기업을 만들어서 거기서 지금까지 상업화 연구를 해오고 있고, 이제는 상업화를 완성한 그런 기술들을 저희들이 이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가 국회에서 이렇게 포럼을 갖는 이유가요. 말씀하셨지만 이 플라즈마가 원천 기술화돼 있어갖고 그거를 이제 산업화 하는데 저희들이 적용을 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최초의 산업들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만들어지는 거고. 근데 이 산업이 만들어지면서 꼭 따라와야 할 게 규제, 법 이런 것들이 꼭 따라와야지만 사실 상업화가 됩니다.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말씀드린 여러 아이템들이 사실 산업부, 미래부, 환경부, 농림부 이런 여러 부처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국회에서 그 이제 여러분들을 모시고 입법 관련한 내용, 또 규제 개혁 관련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가장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포럼을 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플라즈마를 활용한 미래 창조 산업입니다.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창조 경제 기술이라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기술 자체가 원천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융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이제 플라즈마 기술은 분명히 국가핵융암연구소에서 개발한 원천 기술이고요. 또 하나는 산업과 산업 사이의 융합 기술입니다. 즉 저희 같은 경우는 에너지와 환경, 에너지 산업과 환경 산업이라는 그 두 산업을 융합시키는 새로운 산업 형태를 저희들이 창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국가가, 저희 한국이 원하는 그 새로운 기술들, 또 새로운 먹거리들이 여기서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실제로 저희들이 그런 사례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6가지 이제 크게 돼 있고요. 플라즈마란 저기는 이제 유석재 박사께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저희 회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발전소, 제염, 그다음에 시에일가스 그 외의 분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플라즈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4의 물질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응성이 굉장히 큰 활성정들을 만들어내는 데서 아주 탁월한 그런 물질입니다. 플라즈마 생성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을 다 드렸고요. 생활 속 플라즈마 응용에 대해서는 아까 유석재 박사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스킵을 하는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플라즈마가 열과 활성정이라는 그런 이제 물질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활 속에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크 플라즈마하고 마이크로웨이브 플라즈마라는 게 나오는데요. 아크 플라즈마는 외국에서는 사실 제페니스 플라즈마라고 부를 정도로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거는 이제 저희들이 아크 플라즈마는 사실 한 60년 정도 된 기술이고요. 마이크로웨이브 플라즈마 토치는 저희들이 최근에 2000년, 2009년 이 정도의 이제 대용량 마이크로웨이브 플라즈마 토치를 개발한 것입니다. 다른 것은 저희들이 비교하기가 굉장히 간단하지만 그냥 간단히 말씀드려서 아크 플라즈마보다 훨씬 효율이 높고, 그로 인해서 사용하는 에너지가 한 10분의 1뿐이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린 사이언스는 말씀드린 대로 2011년 3월에 국가핵융합 연구원 창업 기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라즈마 원천 기술의 산업화를 통해서 더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가면서 저희들 과학 한국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 가는데 저희들이 일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회사의 이제 주요 사업 부분은 플라즈마 가스화 발전 사업, 그다음에 관련해서 지역 난방 사업도 저희들이 할 수가 있고요. 방사성 폐기물 제염 사업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폐수 폐가스 처리도 하고 있고, 셰일가스 채굴 사업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PC 그레이징이라는 플라스틱 창을 만드는 기술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자동차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에 전극 물질도 저희들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플라즈마 발전소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를 소개하면서 플라즈마 발전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미분이 된 것들을 이제 플라즈마 토치를 통해서 가스화기에 집어넣습니다. 가스화기에 넣으면 그들이 가스화되면서 나오는 합성 가스가 나오고요. 합성 가스를 통해서 저희들이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 시설을 지난 13년 12월에 준공을 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상업 운전은 저희들 발전 단지에서 할 수가 없고요. 이제 데모 운전을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마이크로웨이브 플라즈마 토치인데 수증기를 이용한 것입니다. 이게 길이가 한 1m 30 정도 되고 지름이 한 10cm 정도 됩니다. 거기에 안쪽으로 석탄이나 폐기물들을 넣어서 플라즈마 토치에서 만들어지는 3000도 이상 되는 고온을 통해서 저희들이 발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웨이브 플라즈마 토치는 저희들이 방금 보여드린 플라즈마 가스화 발전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활성종, 높은 반응성을 갖고 있는 활성종들을 많이 만들어내서요. 그걸 갖고 가스화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전극이 없습니다. 아크 플라즈마 토치와는 다르게 전극이 없어서 전극 부식 문제도 없고요.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저희들이 스팀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구소에서는 저희들이 실험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시간을 저희들이 마이크로웨이브 토치를 켤 필요가 없었지만, 이제 발전소라고 하면 24시간 365일 운전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그린 사이언스를 통해서 개발을 완료한 그런 플라즈마 토치입니다. 그린 사이언스 플라즈마 발전소는 말씀드린 마이크로웨이브 플라즈마 토치 속으로 저급 석탄이라든가 우드칩 같은 바이오매스, 또 생활 쓰레기, 또 가축 분뇨 같은 것들을 이제 투입을 해서 그거를 가스화해서 나오는 가스를 갖고 발전을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복합 발전이라고 합니다. 가스 엔진도 돌리고요. 그 가스 엔진에서 나오는 스팀을 이용해서 스팀 터빈에서도 돌리기 때문에 양쪽에서 전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굉장히 고효율이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저급 화석 연료, 즉 가격이 싼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제성이 상당히 우수한 그런 발전소가 되겠습니다. 지역 난방 기술에서 설계해 주신 3메가와트 발전소입니다. 지금 저희들 이거를 이제 저희 회사가 태백에 있는데 태백에 지금 건설 중에 있는 그런 발전소가 되겠습니다. 그린 사이언스 플라즈마 발전은 이 세 가지가 없습니다. 일단은 비싼 연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석탄이라든가 석유, 가스는 100% 외국에서 수입을 해서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연료를 사용할 필요가 없고요. 그다음에 환경 오염이 없습니다. 이제 생활 쓰레기를 태울 때 가장 걱정들을 하시는 게 이 다이옥신하고 후렌이라는 독가스인데 그 독가스가 원천적으로 나오지 않는 그런 발전소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 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분산 전원입니다. 분산 전원을 2035년까지 전체 전력의 15%를 하게 만들겠다고 하고 계신데, 그 분산 전원 중에서 저희들 발전소를 이용하게 되면 기존의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과 풍력과는 다르게 24시간 365일 발전을 할 수 있는 기조 발전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그런 분산 전원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밀양 사태와 같은 그런 송배전 시설을 하면서 생기는 그런 어려움도 저희들이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발전소가 되겠습니다. 플라즈마 발전 단계는 사실 2010년에 저희들이 국가핵융합연구소에 제가 있을 때 미래부에서 NAP 과제라는 과제를 통해서 25kW짜리를 만들어 봤고요. 그 후에 2012년에 이제 KMEC이라는 과제를 통해서 160kW짜리 산업부 과제를 통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 후에 이제 그린 사이언스가 만들어지고 2013년 12월에 지금 태백에서 운영하고 있는 1메가와트 발전소를 저희들이 가동을 하고 있고요. 올 5월에 다음 달 말에는 저희들이 이제 3메가와트 발전소를 착공을 하고 올 12월까지는 저희들이 상업용 발전을 시작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말씀드린 대로 태백시에 3메가와트 발전소를 착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군미와 군위에 지금 2기를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설계 중에 있고요. 또 특별히 저희들 이제 부산 경남 지역에도 저희들이 이제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이제 철원은 저희가 좀 특별한 지역이라서 제가 이제 해놨는데 지금 준비 중에 있는 추진 중에 있는 건데, 저기는 철원에 있는 돼지에서 나오는 그 축분을 돈분을 갖고 발전을 하는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남부 발전하고 농어촌 공사하고 이제 그린 사이언스하고 3자 협약을 맺으면서 남부 발전에서는 이제 REC라는 그런 크레딧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농어촌 공사에서는 농촌 어촌의 연료 작업화 또는 이제 에너지 타운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 부담이 있어서 저희들과 같이 농어촌 지역에 저런 철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발전소를 서로 만들고 운영하는 그런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아마 1호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제가 특별히 이렇게 언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국내에서 플라즈마 발전소라는 새로운 것을 갖고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제 건설할 수 있는 건설 비용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외국은 훨씬 더 잘 받아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구체적인 사항으로다가 인도네시아에 저희들이 하루에 1,500톤 생활 쓰레기를 처리하면서 한 40메가 정도 발전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곧 결론이 날 정도까지 와 있고요. 그리고 S그룹이 이 사업에 잠깐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만들어 놓은 세계 시장 규모가 예상하기를 한 5천조 원 정도 된다고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저런 나라들이 주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3메가와트 발전소 10,000기가 사실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섬이 많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발전소를 짓기보다는 섬마다 한 3메가와트 규모의 발전소를 짓기를 원하죠. 예를 들어 또 카자흐스탄 같은 나라는 나라가 굉장히 큰데 사람이 살고 있는 마을들은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살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발전 시설을 만들어서 송배전을 하는 것보다는 각 마을에 조그만 발전소를 만들어서 전기를 공급하는 게 가장 생산적이고 효율이 좋다는 그런 판단 하에서 보통 이제 섬이 많은 나라들, 필리핀,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인도 같은 경우는 한 10만 곳이 전기가 안 들어오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나라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받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 유럽 이런 나라들도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저희들이 많은 부탁을 받고 있습니다. 발전소 부분은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또 하나 안고 있는 문제가 이제 축사를 해주신 국회의원님들, 그다음에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원자력 발전소가 상당히 좋은 발전소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려움이 많은 후쿠시마 발전소 문제라든가 어려움이 많은 부분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특별히 이제 지난 3월에 울진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 내로다가 저희들이 개발한 장비를 넣어서 울진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받아서 원자력 발전소 내에서 처리해 갖고 울진 원자력 발전소 관계자들한테 돌려주고 결과를 받은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사실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시장보다는 앞으로는 해체나 제염하는 시장이 훨씬 클 거라는 예상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방사능 물질을 제염하는데 짓는 비용만큼 또는 뭐 그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모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지금까지 나오는 제염 방법에 비해서는 아주 획기적인 개선이 요구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런 분야를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는데 현재 원자력 발전소에서 제염한다는 게 어떤 거냐면은 방사성 폐기물을 에서 방사능을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염된 방사성 폐기물을 제거한다고 하는 뜻이라서 제염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현재 사람이 문지르고 닦고 갈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60cm 정도 되는 쇠 파이프가 방사성 폐기물로 되어 있으면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거를 갖다 저희들은 이제 아까 보여드린 마이크로웨이브 플라즈마 토치로 거기서 나오는 고온과 또 플라즈마 토치 안 속으로 저 방사성 물질들만 제염 처리할 수 있는, 떼어낼 수 있는 그런 화학 물질을 넣어서 저희들이 그걸 처리를 하고 나면 처리된 방사성 폐기물은 일반 산업 폐기물하고 똑같이 취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활용도 가능하고요. 그냥 폐기도 가능한 그런 시설입니다. 저희들이 11개를 사실 처리를 했는데 그중에 이제 10개만 저렇게 보여드렸는데 뭐 거진 방사능이 안 나오는 제염 처리에는 거진 지로 100크렐 정도 되는 그런 것들을 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경제적 가치로 판단을 해보면 100드럼에 해당하는 그런 방사성 중저준이 방사성 폐기물을 자체 처리하게 되면 영구 처리하는 비용 120억 원이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가가치가 큰 사업이고요. 전 세계에서 저희들만 할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제염 장치들이 있지만 저희 마이크로웨이브 플라즈마 토치를 이용하는 게 이제 작업자 피폭도 거의 없고요. 2차 폐기물도 없고 가장 높은 효율성과 경제성을 이제 원자력 발전소 내에서 저희들이 검증을 하고 입증을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분야는 이 셰일가스입니다. 셰일가스는 저희 나라에는 없습니다. 근데 미국, 중국, 오스트레일리아 아까 서청원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근데 저희들이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셰일가스를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이 지금까지는 가서 돈을 주고 일부 지분을 사는 방식인데 저희들은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새로운 셰일가스 채굴 방법을 개발을 해서 그 셰일가스 채굴 기술을 갖고 담보로 해갖고 저희들이 셰일가스 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셰일가스 기술은 참 재미있기도 한데요. 보십시오. 아까 지금 밝은 빛이 보였는데 그게 플라즈마입니다. 플라즈마를 저렇게 굉장히 짧은 순간적으로 터뜨리면 저 비커 벽에 지금 저 상황에서는
한 4기압 정도의 압력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게 깨지는 거죠. 이런 기술을 저희들이 이용을 해서 셰일가스 지금 사용할 채굴을 할 때면 엄청난 양의 물을 사용해야 되는데 실제로 중국과 오스트레일리아,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가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은 셰일가스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 나라들은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주변에 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있는데도 채굴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저희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물이 없이도 셰일가스를 채굴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관련해서 지금 특허도 출원하고 아까 보여드린 것 같은 그런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왼쪽에 보시는 게 수압 파쇄법 셰일가스 채굴 방식이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게 이제 플라즈마를 이용한 셰일가스 채굴 방식인데 플라즈마 충격파 발생을 아까 동영상에서 보셨던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땅 속에서 저희들이 충격파를 발생해서 셰일가스가 나올 수 있게 길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기존에는 그 셰일가스가 나올 수 있는 길을 물로 1000기압이라는 압력을 줘서 길을 만드는데 저희들 플라즈마 셰일가스 채굴 방법은 6000기압까지 저희들이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좋은 길, 셰일가스가 나올 수 있는 좋은 길을 만들 수가 있어서 기존 방식보다는 엄청난 경제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향상이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이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중국의 지역 난방 사업에 저희들이 또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박 평형수 처리 사업에도 또 저희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신소재 사업도 저희들이 참여를 하면서 에너지 세이빙에 에너지 절감하는데 큰 역할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한 9월, 10월만 되면 중국으로부터 날아오는 저 분진과 오염원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당수가 9월, 10월 되면 중국의 하얼빈, 베이징 이곳에서는 난방을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그 난방이 할 때 사용하는 게 저급 석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저급 석탄에서 나오는 분진, 오염원들이 다 바람을 타고 저희 나라로 날아오는 거죠. 근데 저희 나라 공기가 깨끗해지려면 중국을 깨끗하게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러니하지만요. 근데 중국도 엄청난 예산을 저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부터 향후 10년 동안 1000조 원에 가까운 돈을 투자하기로 이렇게 돼 있는데 상당 부분을 이 보일러 개선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일러 개선을 저희들 플라즈마 토치를 이용해서 개선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중국만 따졌을 때 한 500조 원 시장을 된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너무 크고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들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요. 국내 이제 공기업들과 함께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중국 하얼빈 지역만 한 1000개 정도의 보일러 개선이 필요하고요. 전 세계 시장은 10만 개 이상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이제 선박에 특별히 선박을 유지할 수 있는 선박 평형수를 처리해야 되는 법령이 이제 통과가 돼서 저희들이 2017년, 2020년이라는 이제 그런 마일스톤을 갖고 있는데요. 2017년까지 하기로 한 규제치에는 지금 다 개발이 돼 있습니다. 근데 2020년까지 그 규제보다 1000배 강화된 규제를 지금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0년에까지 지금 개발이 돼 있는 그 장치를 개선을 해서 또는 새로운 장비를 만들어서 1000배 성능이 향상된 수처리 장비를 저희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사용하는 플라즈마를 이용한 수처리 장비입니다. 바닷물이 지나가고요. 플라즈마 처리를 함으로써 바닷물에 있는 모든 균들을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플라즈마 수처리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선박 평형수처럼 저희들이 어떤 장소에 물을 모아두지 않고도 물을 끌어들일 때, 선박 평형수를 바다로부터 끌어들일 때 저희들이 저렇게 처리를 해서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선박 평형수 처리 시장은
약 80조 원에 해당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 S중공업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정말 재밌는 소재인데요. 이 플라스틱이 보이시고요. 양쪽에 이제 코팅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기존에 있는 모든 유리창을 저 플라스틱으로 대체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스마트폰들 쓰고 계신데 스마트폰에 떨어뜨리시면 제일 처음 다가오는 게 글라스가 깨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글라스가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부분을 플라스틱으로 한다는 얘기죠. 근데 플라스틱이 뭐가 제일 단점이냐면은 유리처럼 단단하지가 않아서 기스가 잘 가지 않습니까? 그 기스가 안 가게끔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플라스틱 위에다가 단단한 코팅막을 올리는 거죠. 근데 플라스틱이라는 재질이 코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것을 S사하고 샘플 테스트 중에 있고요. 자동차도 무게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저 플라스틱을 지금 사용을 합니다. 실제로 방탄차의 방탄 유리가 저 플라스틱입니다. 그리고 건축용에 저희들 건물에 모든 유리를 사용하는데 참 보기는 좋지만 그 무리가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래서 시공하시는데 굉장히 힘들고요. 또 하나는 열이 너무 잘 빠져나가고 열이 너무 잘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료비, 저희들이 냉난방비가 너무 비싼데 저희들 저 PC 그레이징이라는 플라스틱 윈도우는 냉난방에 열을 다 막는 그런 코팅까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시장이 저희들이 이제 창출할 수 있고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난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신소재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자동차 요새 전기차가 이제 대세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리튬이온 배터리, 리튬이온 전지, 2차 전지 이런 것 중에서 그 전극, 양극과 음극이 차지하는 코스트가 65% 정도 됩니다. 근데 그 부분을 사실 상당 부분을 일본에서 또 중국에서 수입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갖고 있는 플라즈마 기술로 저희들이 더 성능도 향상되고 또 가격도 싼 그런 전극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들이 국가핵융합연구소를 통해서 저희들이 원천 기술을 확보한 것들을 지금 산업화, 상업화 과정을 지난 4년 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저희가 국회에서 이렇게 포럼을 열게 된 이유는 새로운 산업이다 보니까 새로운 법률과 새로운 규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기업들이 특히 이제 오늘 발전사에서들 많이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한데 발전 시설이 저희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비싼 시설입니다. 근데 이 감당하기에 비싼 시설이지만 저희들이 꼭 해낼 수 있는 또 해야 되는 그런 당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발전사에서도 많이 도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말씀드린 미래부, 산업부 이런 각 부처에서도 이 새로운 산업과 함께 만들어야 될 규제라든가 법령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좀 좋은 제안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포럼을 열게 됐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